저는 지금 매헌 윤봉길 의사님의 순국태인 오사카 성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오사카 성의 남쪽 모퉁이에 일본 육군 4사단 사령부가 있었고 형무소가 위치하였던 곳입니다. 수목이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어진 울창한 일본의 조형물 상징물과는 다르게 여기는 땅도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 흘리셨던 피와 만국의 한을 품기라도 한 듯 다른 곳에 비해 초라하고 단출합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어서 아는 사람만 알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은 1932년 4월 29일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하이시 홍커우 홍구공원에 자기들의 천황 쇼와 덴노 탄생 기념 행사와 전승 기념 행사를 함께 가졌습니다. 바로 전날 백정기 의사도 아나키스트 왕야차오의 도움을 얻어 나름대로 폭탄 투척을 계획했지만 입장권을 얻지 못해 실패했으며 그 이듬해 중국 주재 일본 공사였던 아리요시 아키라를 함살하려다 실패한 후에 이사야 감옥에서 옥사했고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지금 효창공원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이 투척한 폭탄은 기미가요의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질 무렵에 정확히 단상 위로 투척되어 폭발했습니다. 이때 사상자를 살펴보면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테 데이지는 그 자리에서 직격으로 폭탄을 맞아서 복부와 다리에 중상을 입었고 창자가 끊어져 파열되었고 그 다음날 3시 10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중상을 입었지만 폐혈증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서 5월 26일에 죽었습니다.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무로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었고 상하이 총영사 무라이 구라마스는 중상을 입었으며 육군 제9사단장 육군중장 우에다 켄키치 장군은 왼쪽 다리를 잃었고 해군 제3함대 사령관 해군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노 제독은 오른쪽 눈을 실명한 애꾸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서 그들을 호위하던 일본군 병사들 수십 명도 폭탄의 파편으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부상을 입은 생존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둘 있습니다. 노무라 제독과 시게미시 공사인데 이들은 각각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무라 제독은 예편 이후에 외교관이 되었는데 본래 초급 장교 시절부터 해외로 나가는 국방무관으로 자주 활동했기 때문에 외교 분야의 경험이 많아서 외교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1939년 아베 노부유키 내각의 외무대신을 역임했고 미국 주재 대사로 활동하며 진주만 공습 직후에 선전포고 문서인 일본 제국정부 대미 통첩 각서 문서를 들고 미국 국무장관 코델 헐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3월 12일 향년 24세로 처형되었습니다. 윤 의사는 장부 출가 생불한 대장부가 집을 나서는데 어찌 살아 돌아오리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때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었던 가장으로서 토한 사자우이자 애국심이 그대로 표출된 글입니다. 요즘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범법도 서슴지 않는 가장들과 대비하면 정말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구공원 거사 후에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본 육군 헌병들에게 붙잡혔죠. 구타당한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연양대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 뒤에 상하이 파견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선인 타요마루에 실려서 오사카 육군 형무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 수감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카나자와 육군 구금소를 거쳐서 1932년 12월 19일 육군 작업장에서 향년 24세로 총살형을 당해서 순국하신 겁니다. 윤 이사님이 남긴 청춘의 제국에게라는 절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아는가? 무궁화 삼천리 이 강산에 외놈이 왜 와서 외걸 대나?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모르는가. 되놈 되와서 돼가는데 외놈은 와서 왜 아니가나.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잠자는가. 동천의 서색은 점점 밝아오는데 조용한 아침이나 광풍이 일어날 듯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준비하세. 군복 입고 총 메고 칼 들며 군악 나팔에 발 맞추어 행진하세. 또 윤희사의 의거를 본 어느 중국인이 쓴 한시도 있습니다. 태극기 아래 바른 기운은 무지개처럼 빛나네. 조선에는 군자가 많다 해도 3천만인데 봄날 상하이 황포광변에서 거대한 폭탄으로 적을 섬멸하자 우리 사억 중국인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이 글은 중앙일보 2013년 4월 26일 김형수 기자의 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의거 후에 1인 경찰의 취조 도중에 밝힌 거사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하면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국 피폐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독립하고야 말 것이다. 현재의 강국도 나뭇잎과 같이 자연조락의 시기가 꼭 온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의 일로서 우리들 독립운동자는 국가 성세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삼는다. 물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것도 독립에는 당장 직접 효과가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기약하는 바는 이에 의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세계 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동색으로 채색되어 각국에는 조선의 존재를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러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은 장래 우리들의 독립운동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믿는다. 처형 이후에 일본군들은 윤봉길 의사의 시신은 그들 말로 윤봉길의 시신은 화장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근처에 노다산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노다산 공동묘지 관리소로 가는 좁은 길목에 사람들이 밟고 가도록 안매장한 것입니다. 1946년 3월 2일 서상한 선생을 필두로 제1동포들과 일본 현지에서 1946년 3월 6일 사형장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카나자와시 노다산 시형 공동묘지 북측 통행로에서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였습니다. 일제는 공동묘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라고 일종의 안가품으로 공동묘지의 입구의 길에 안매장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평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윤 의사의 묘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당시 입회하였던 헌병으로부터 암장할 때 독경한 여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하였는데 그 여승이 바로 노다초의 사찰 가쿠소닌의 주지로 있던 야마모토 료또라는 여승이었는데 야마모토는 자신이 독경을 해 주었던 윤봉길이 묻힌 자리를 기억하고 그 지점을 가리키며 나무아미 타부를 외쳤는데 과연 그곳에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946년 5월 15일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6월 30일 용산구 효창공원의 삼이사 묘에 안장되었습니다.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윤봉길 의사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윤 의사는 1922년 14살 때 자신보다 1살 많은 배용순과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으나 둘째 아들 윤경과 딸 윤안수는 홍역으로 어린 나이에 죽었고 망명 당시에 첫째 아들 윤종은 고작 3살이었으며 셋째 아들 윤담은 아내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장손녀 윤주경은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였고 장손자 윤주웅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93학번입니다. 고려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대자동차 연구원에서 25년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손자 윤호석 역시 미국 명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 보훈단체와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 매헌 윤봉걸 의사의 순국터인 오삭화 성과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는 동지사 대학을 방문하고 기타 여러 곳을 빠르게 둘러보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송한 자료는 나무위키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가이드하신 김희원님의 해박한 설명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하길래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한때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의 MK 택시 회사의 그 유봉식 사장님이 제1거류민단과 함께 추진해서 만든 제1거류민단 상호신용금고에서 직접 근무한 적이 있는 아주 일본통입니다. 감사드립니다.